네, 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강입니다. 오늘은 단골 여러분들 중에서 흔히 앓을 수 있는 질병을 우리 PD가 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되게 많거든요. 요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린다는 거는 신경 증상이잖아요. 신경 증상 말고 저리는 것처럼 환자가 느끼지만 허혈 증상, 혈액이 안 통해서 저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신경에 공급되는 혈관이 막히거나 근육에 공급되는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손이 저린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거로 크게 볼 수 있겠고, 신경은 이제 여기 말초에서 눌리는, 손이 저릴 때 여기서 눌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위쪽에서 눌리는 경우, 심하면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손이 저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증상은 포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오지만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더블 임팩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 정도 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는 사람 5명 중에 1명은 목 디스크를 동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골 신경은 여기 뒤쪽에서 나오고요. 척골 신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4번, 5번이 신경이 손이 저리면 척골 신경이 눌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척골 신경, 이렇게 가는 게 정중 신경. 정중 신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이쪽 부위를 이제 지배하는 신경인데, 그쪽이 이제 눌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여기를 막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되게 딱딱하고 신축성이 없어요. 근데 그 막 밑으로 수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딱딱한 벽으로 막혀있는 이 양쪽 벽이 있고, 바닥은 뼈입니다. 이렇게 된 뼈 터널이 있어요. 그 위쪽에 막으로 된 텐트 같이 여기 쳐져 있는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먼트 인대가 있습니다. 걔 밑으로 신경, 손가락 움직이는 굴곡근, 그러니까 이런 인대들이 쭉 지나가요. 그 사이에 혈관하고 신경이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국 퇴행성 변화가 되면 그쪽 굴곡하는 그런 그 건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 이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연부 조직 중에 건은 뚱뚱해지는데 신경이나 혈관 같은 거는 쉽게 더 눌리거든요. 제한된 공간 안에 손가락을 구부리는 건이 커져서 공간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제일 취약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 많이 하시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건에 염증이 잘 생기는 이런 분들이 쉽게 신경이 눌린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진단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데, 우리가 이제 환자가 오시면 해보는 검사가 있어요. 일단 목 디스크인지 봐야 되니까 스퍼링 테스트라고 머리 이렇게 위에서 눌러봅니다. 이렇게 제껴보면 손이 찌릿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찌릿하거든요. 그럼 이 환자 목 디스크구나, 감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걸 브라키알 플렉서스라고 합니다. 여기를 눌러봐요. 여기 손이 저리면 근육 사이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먼저 눌리는지 보고, 그 다음에 흉곽 출구 주근이라고 이쪽에 더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한번 눌러보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 그 다음에는 이 정중신경은 거의 근육 안에서 안 눌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두드려봐요. 탕탕탕탕 두드려보는 걸 틴넬 사인이라고. 여기를 두드려서 손이 찌릿찌릿하면 이 환자 눌리네. 그 다음에는 유발 검사라고 프로보케이션 테스트, 이렇게 하면 저리는 손가락이 더 저리게 돼요. 그래서 환자 보고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이렇게 손목을 굴곡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등을 딱 붙여서 손이 더 저리게 되면 이제 이 환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심하면 목 MRI나 이런 거 찍어볼 수도 있겠죠. 약, 물리치료, 주사, 시술, 수술 이렇게 나뉘는데, 약하고 물리치료 먼저 해보죠. 건의 사이즈를 줄여보는 치료를 하고, 그다음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다면 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심하면은 더 구부러지지 않게 기부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과를 보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주사를 맞죠. 스테로이드 주사 여기다 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쏘게 되면 제한된 공간 안에 더 많은 약이 들어가니까 더 눌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심한 경우 아니면 잘 안 써요. 요새는 뭐 물리치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프면 물리치료 여기다 하시는 줄 아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 전체다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물리치료해서 건의 사이즈를 줄입니다. 약도 먹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체외 충격파나 뭐 아니면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걸 해서 안에 건 사이즈를 줄여보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여기를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자를 때 내시경으로 자르기도 하고요, 열어서 자르기도 하는데, 내시경으로 자르게 되면은 조금 잘 못 자르고 좀 남겨놓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저는 내시경보다는 사실 열어서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먼트를 이렇게 절개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하고 나면 환자들이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많이 눌려있거든요. 신경이 들어가자마자 딱 이렇게 인대를 절개하고 나면 신경의 주위를 싸고 있는 혈관의 색깔이 쭉 돌아오는 양상이 보여요. 그래서 그럼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관을 넓히는 방법은 여기 인대를 이렇게 눌러서 스트레칭 하는 거죠. 이 인대 기시부가 이쪽 손목 이렇게 지나가는 인대니까 인대는 뼈랑 뼈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뼈 두 개 붙는 기시부, 부착부를 이렇게 눌러서 마사지를 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하면 제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손목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방법, 여기 건을 늘려주는 방법, 이렇게 스트레칭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칭하거나 해서 주행 방향이나 이 볼륨을 줄여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더 과도하게 자극을 주면은 더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사실 뭐 손이 많이 저리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맞죠. 사실 쉬어서 안 낫는 병은 정형외과 오셔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 뭐 현대인들이 뭐 컴퓨터 작업이나 키보드 작업이나 아니면 이런 핸드폰을 많이 만지면서 손목을 척추 변이시키는 이런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구부려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쉬어서 낫는다면 좀 괜찮아요. 근데 2, 3일 쉬었는데 같은 동작을 해서 계속 반복된다. 그럼 그거는 자가치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을 바라볼 때 자연 경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추럴 코스라고 하는데, 그 내추럴 코스가 좋지 않으면 그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그냥 딴 걸 해보거나 본인이 스트레칭하는 방법으로는 낫진 않을 거고,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뼈의 구조 이상이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정형외과 의사밖에 없거든요. 가까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